지금 이제 다희 씨보다 이제 한참 더 많으신 분이죠.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 얘기예요. 네. 원래는 관절염 때문에 쭉 저희 병원을 찾았던 분이신데요. 몇 달 전부터 갑자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이것도 참다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의자를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서 있을 때도 아프고 그럼 좀 누워 있어 볼까? 누워 있어도 아픈 거예요.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엑스레이와 허리에 대한 정밀 검사, MRI 검사를 찍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몇 달 전부터 허리가 굉장히 심해진 이유는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튀어져 나오고 그것이 신경을 눌러서 그렇게까지 아팠던 것인데 그 증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네. 근육이 부족해서 디스크 주위, 뼈 주위의 근육을 이렇게 압력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디스크가 다 튀어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근육이 그렇게까지 이제 부족해지셔서 아니 근데 이렇게 근육이 왜 이렇게 적어지셨냐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작년부터 계속 무릎에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 않았냐. 근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서 점점 안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줄어들고 계속 내가 아프니까 쉬기만 하고 활동이 줄어지다 보니까 네. 점점 근육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네. 허리에 디스크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 그 젊었을 때부터 저는 허리가 나빴어요. 남의 그래요? 물건을 들어주다가 삐걱했는데 남의 세배 가서 허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었으니까 삐걱하지. 심지어는 이렇게 숟갈을 들다가도 삐걱했어요. 그래서 내가 허리 협착증이 좀 있는데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나빠지기 전에 나빠지기 전에 근육 관리를 좀 잘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더니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년이 되면서 이 허리 질환으로 굉장히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예. 이것도 근육의 영향이 큽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지금 허리 이 요추를 쭉 이게 자른 단면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네.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 거무스름하게 굉장히 큰 게 차지하고 있죠. 예. 이것이 근육이에요. 근육이 척추뼈를 잘 호위무사처럼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렇게 잘 네,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렇게 잘 받쳐줘야지 등이 그렇죠. 짱짱하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떠신가요? 예, 보여요.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검은색으로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흰색이 많이 섞인 게 보이시죠? 네, 네. 근감소증으로 인해서요 근육이 다 감소를 하고 그 빈자리를 지방이 또 채워 들어가서 검은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죠. 약해지겠다. 네, 맞아요. 이처럼 허리에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허리뼈를 붙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당연히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육의 중요성을 저도 좀 뼈저리게 느낀 편이긴 한데 그래요? 제가 작년에 네. 그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 한번 찍었었어요. 작년에? 작년 4월에. 진짜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 바디 프로필을 저렇게 노력해서 찍고 나니까 그 후로 운동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놀랍게도 근육이 조금 사라지는 게 느껴지고 바로 이렇게 허리 통증이 조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김한 씨 같이 지금 나이가 그래도 젊으신 분이라도 조금 내가 쉬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나이가 되면 더더욱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긴 빨리 해요. 빠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연령에 따른 근육의 감소량을 나타낸 건데요. 네. 근육량은요 30대에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대 이후에 최대 50%나 감소하고요. 50%가 감소하는구나. 50대부터는요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80대가 되면 근육이 거의 사라져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요? 맞아요. 아니, 근육이 없는 게 뭐 질병까지 되나요? 좀 몸이 보기 안 좋아 보이고 부실해 보이고 힘이 좀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는 그 정도지 뭐 질병까지는 아닐 것 하잖아요.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요 질병으로 규정을 해서 근감소증 또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 사코페니아라는 단어는요 근육을 뜻하는 사코와
부족하다를 뜻하는 페니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더 챙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몸에 좀 왜 힘이 없어서 안 움직여. 예, 그냥 나이 드신 분인데 아우 귀찮고 그냥 나가기 싫어. 이런 거 정말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근육이 빠지고 그래서 또 여기저기 아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한 번 입원하시면 또 계속 거기 계셔. 퇴원도 잘 못 하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부고 소식이 들리고 막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아,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게요, 실제로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첫 주 동안요, 네.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1% 감소할 때마다 사망률이 5%가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병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침상 생활이 길어질수록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진짜 자극 되게 많이 받고요. 진짜 선생님을 보고 있으니까 의욕이 활활 타올라서 오늘부터 다시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한 5년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질 몸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물론 진짜 장 이 너무 많이 울퉁불퉁 뭐 받았어요. 근육질 몸매 막 좋죠. 예. 그런데 사실은 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울퉁불퉁 근육은 물론이고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근육들까지 다 챙겨야 하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 저희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6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네. 자녀분들의 이 부축을 받고 진료실에 들어오십니다. 60대밖에 안 되셨는데, 예. 그래서 약간 뭐 좀 원래 좀 힘드신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해가지고 살이 점점 빠지고 기운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밥을 못 드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밥을 못 드시나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달 전부터 이게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체했나 보다. 나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소화제를 계속 먹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소화제를 먹고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다른 소화제를 처방받아서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소화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병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약간 이상하다 해서 제가 정밀 검사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이 위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흡인성 폐렴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폐렴이. 폐렴은 저희가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는데 흡인성 폐렴? 이건 또 뭔가요, 선생님? 그렇죠. 어렵죠. 흡인성 폐렴은 이 폐렴의 일종인데 노인 폐렴에서는 최대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흡인성 폐렴 환자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자세히 보시면 왼쪽은 정상 폐입니다. 보면 이렇게 검게 공기가 잘 들어가 있는 아주 예. 좋은 폐인데 오른쪽은 이 흡인성 폐렴을 가진 환자의 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식도가 아닌 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사례가 막 사례가 들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기침을 격렬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 현상들이 반복해서 생기다 보면은 이 사진처럼 음식물이 조금씩 폐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침전물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폐에 들어간 이런 음식물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 폐렴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 흡입성 폐렴이 발생된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식도 개실 때문이었는데요. 식도 개실? 한번 사진을 보실게요. 네. 자, 식도에 이 음식물이 가득 차서 이 중간중간에 축축 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식도라는 건 이렇게 일자로, 그죠? 입에서부터 위까지 일자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 방이 있는 거. 이게 식도 개시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 음식물들이 막 들어가고 쌓이고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도 개실의 가능성은 이 생존 근육이 계속해서 이 감속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존 근육. 아니 근육 중에서도 생존 근육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예, 삼킴 근육입니다. 삼킴 근육.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살에 걸렸던 그 네. 환자분 사례처럼 이렇게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데 필요한 이 혀, 저작 근육, 인두 등을 움직이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씹어야 되잖아요.
이런 삼킴 근육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살에 더 자주 들리게 되는 거죠.